팔란티어 엔비디아는 지금 이 신냉전 시대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여겨질 불리는 타이밍마다 모아가면 좋고, 또 6월 20일에 내마녀의 날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요리 정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코스피가 그래도 3,000원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너무 빠르게 2,960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지, 코스피 이렇게 잘 나가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국제 정세가 위기에 빠지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도 굉장히 긴 하락장을 견뎠죠. 근데 지금 전쟁이 분명 터진 건 맞는데 생각보다 그 하락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전 얘기가 곧바로 나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라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다시 또 미사일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란 이스라엘도 쉽사리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생각이 없는 건 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저는 그 뒤에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급격하게 오른 또 자산 시장과, 그리고 또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이 와중에 내 자산은 또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지금 어떻게 주식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 특히 왜 트럼프가 용인하고 있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득이에요. 먼저 공격을 진짜 정확하게 그 석유 시설에다 타겟팅을 해가지고 탁 터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유가가 올라가죠. 근데 보통 전쟁 터지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또 원유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원유 가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또 원유를 또 생산하고 또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요 옛날 또 대표적인 시총 기업인 엑소모빌, 쉐보론 할 거 없이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얘네가 수출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에 있는 원유사들이 더 이득을 보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미국이 이득 보는 이유는 방산 무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호재긴 해요. 우리나라도 방산을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방산 국가 1등은 미국이거든요. 결국에는 얘네가 무기가 모자라지면 당연히 미국에 수입을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무기를 팔 수 있어서 미국 기업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 주식시장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막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 돈을 옮겨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주식시장이 위험해지면 돈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겠죠. 안전자산 세 가지 어디예요? 금, 달러, 그리고 국채입니다. 국채 중에서도 지금은 세계 1등인 미국채가 되겠죠. 지금 미국채가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서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상황인데, 이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진 문제를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국 기업들이 방산 국가든 아니면 원유사들이 이런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미국의 대외 수출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부채는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시장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달러나 미국채를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전쟁을 빠르게 끝낼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시설 정확하게 타겟팅했다고. 누구 작품일까요? 팔란티어겠죠. 네,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건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야 그래 수혜 받는 거 알겠어.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오나요?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연히 얻게 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뜩이나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또 그게 또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돈을 풀어서 좀 생기는 또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좀 현상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내실이 다져지려면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근데 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 환경을 조성을 안 시키게 하려고 미국이 이제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틈틈이 만약에 좀 급등을 한 게 있다면 입절을 해두고 좀 다음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우선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런 기업들을 다 매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요. 또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까요?
당연히 미국의 상황하고 같이 발맞추어 가야 됩니다. 세계 1등 패권 국가, 세계 1등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발걸음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투자로 다시금 저는 옮겨가는 방법도 괜찮다 여겨지고요. 그리고 부채가 지금 많아서 문제이긴 하고 이것 때문에 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국채 담보로 잡으려고 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든 버텨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전쟁의 불안감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산주 중에서도 지금 AI와 또 그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팔란티어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반응도 심상치가 않은 게 이란이 누구에게 가장 석유를 많이 수출하냐면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에게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이 또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가뜩이나 미국이 이제 이란은 수출하는 나라를 거의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란도 망하는 거지만 중국도 살 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시진핑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중앙아시아 회담 열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까딱하다가 제3차 대전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또 그런 냉전의 분위기가 다시금 좀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산주는 정말 싫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잖아요. 또 중국하고 가장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때리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게 수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익이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서 많이 사줬어요. 네, 오히려 440억 달러를 사줬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중동 사주고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터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때리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이 AI 칩이 결국에는 미국을 많이 먹여 살리고 있는 하나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트럼프가 죽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뒤에서는 또 도와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팔란티어 엔비디아는 지금 이 신냉전 시대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제 사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분이 좋으려면 좀 눌릴 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눌리는 타이밍마다 모아가면 좋고 또 6월 20일에 내마녀의 날이거든요. 이 4가지 막 선물 옵션 만기가 다 찾아오는 그런 날에는 내리는 날이 많아요. 막 서로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재정립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나 엔비디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날에 겹쳐서 하시거나 아니면 또 CPI 지수 발표 직전에 긴가민가 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틈틈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발 맞춰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누가 잘 나가게 될까요? 그쵸? 우리나라 HP 담당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뭐 후공정이나 AI 관련 기업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불안정하면은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도 뭐 지금 좀 좋은 주가를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에너지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저는 원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언제까지 석유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전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뭐해? 연결을 해줘야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전력 인프라까지는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리하자면 이 전쟁은 미국에게 수혜입니다. 사실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민간인인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하지만 뭐 이미 일어난 일, 우리도 우리 투자 전략을 맞추고 우리 자산을 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사실 막 돈이 풀려서 막 좋아 보이는 그런 시즌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 아니거든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좀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